강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하지만 낮에는 무척 화창하기도 합니다. 오늘 주제는 그간 고전, 문학, 역사, 철학, 즉 문사철 중심에서 벗어나 좀 색다른 자연과학 분야로서 역사 속의 우리 나무란 주제로 박상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유익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박상진입니다. 저는 순수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고요.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뭐 또 역사 문화까지 끌고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에 재직을 하면서 후반부로 와서 제가 본래 전공이 그 나무 세포 형태학 좀 생소하시죠, 그죠? 그런 좀 특별한 전공을 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역사, 문화 이런 쪽에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뜻밖의 우리 고전이나 역사서에 나무에 관련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들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해왔고 제가 그런 관련 몇 권의 저서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막 그런 것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한국의 나무, 그 다음에 이제 나이테 관련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눴습니다. 옥질 문화재하고 나무, 또 그 다음에 우리 역사 문화 속에 주로 우리 기록 속에 나타나는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있고 그 의미가 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숲을 이루는 나무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대로 대체로 약 한 1000여 종의 나무가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고, 남한에 약 700여 종. 그러나 뭐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공원이나 혹은 또 우리 문화유적지에서 만나는 나무는 한 100여 종 정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. 그럼 우리나라 나무 중에 가장 흔한 나무는 잘 아시는 대로 소나무. 그러나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나무는 참나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나무, 좋다는 거는 나무의 재질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 제일 좋은 나무는 느티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소나무부터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흔히 우리는 소나무는 송목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나무는 본래 뭐 이런 산불난 곳이나 혹은 또 좀 이런 땅이 척박한 이런 곳에 버틸 힘이 강합니다. 그래 햇빛을 좋아하는 반면에 이런 땅을 별로 가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소나무의 서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. 소나무의 서임은 이런 소위 배를 만드는 선박재로서 이게 가장 각광을 받습니다. 우리나라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배를 만들 때는 이 소나무가 빠지고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선박의 외판이나 저판재,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에 들면서는 궁궐이나 관사, 양반가 등의
건축물의 기둥, 요 건축물 관계도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은, 그래서 이건 뭐 각종 생활용구 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송화가루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식을 만들어 먹고 하는 이런 용도,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플 때 이제 송기라고 해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이런 등의 구황식물로서도 기능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,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이 참나무를 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냥 참나무라고 하는데, 참나무는 사실은 이렇게 상수리, 굴참, 졸참, 갈참, 신갈, 떡갈, 이렇게 식물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름이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, 이런 그 6종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말할 때, 그걸 묶어서 말할 때 참나무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나무라는 건 이렇게 도토리를 가지고 있는 요 나무 6종류,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그죠?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참나무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럼 이 참나무는 어떻게 쓰이느냐? 참나무의 한자 이름은 진목입니다. 즉, 진짜 나무라는 뜻이죠. 그죠? 그래서, 이거는 아주, 나무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특징을 가졌습니다만은 좀 가공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어른들이 참나무를 잡목이라고 해서 좀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가야시대 임금님의 관제 거북선 가판도 그 옛날 거북선 그림에 보면은 맨 위에 가판이 진목이라고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참나무라는 뜻이겠죠. 그 위에 이제 해인사 등 절건물의 기둥에 쓰였고요. 그 다음에 이 참나무의 가장 큰 또 한 쓰임은 수철 생산을 하는 건데, 이 수천, 그냥, 다른 의미보다 옛날에는 이 숯 가지고 철을 녹였습니다. 우리 철기 문화가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는 게 이 바로 참나무 숯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우리가 흔히 괴목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, 이 느티나무는 우리나라 나무 중에 재질이 가장 좋은 이런 나무입니다. 또 무늬도 아름답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고 이런 나무인데, 이 느티나무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딱 생각하시기에 시골 가면은 마디구에 있는 큰 나무, 그 정자나무를 생각하십니다. 그죠? 근데 그게 맞습니다. 그러나 이게 숲 속에 들어가서 자라면은 이거는 굵고 곧은 이런 큰 제목이 됩니다. 그래서 느티나무 서임을 또다시 한번 새로 정리를 해보면은,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 고분의 관제가 느티나무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잠깐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경산 임당 고분, 또 부산 복천동 가야고분, 잘 아시는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관제가 전부 느티나무입니다. 그 다음 영주 부석삼 무량수전 해인사 법보전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그 물입니다. 저것들이 그 기둥이 느티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. 그 다음 이게 무슨 우리 조선시대 가구에 이런 뒤주 장롱 괴짝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오늘날 또 느티나무는 역시 고급 가구, 그 다음 가로수고,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정자나무의 약 50% 이상이 이 느티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느티나무를 나무의 황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 나무로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무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이런 나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런 나이테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. 열대지방을 제외하고는
매년 하나씩의 나이테를 만들어 갑니다. 잘 아시는 대로, 그죠? 예, 그래서, 이 나이테는 결국은 그 나무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몸속에 저장하는 자연계의 하드디스크. 그 전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. 그죠? 예,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. 예, 자,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이테가 매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. 그죠? 예, 근데 자, 요 부분 요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자란 건데 요 부분을 좀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요 좀 색깔이 옅은 부분이 요 부분이고 좀 진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. 예, 그래서 요 춘제, 추제 요거 합쳐서 한 해 동안 자란 나이테가 되는데,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세포가 되겠죠. 이 세포에 저희가 살아갈 때의 모든 그런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저기다가.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밝혀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아직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런 생물 쪽도 의외로 그렇게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죠? 예. 이렇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. 즉, 자, 여기 지금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렇게 평지에 아주 수분이 많은 데 자라는 나무 하나하고 이렇게 경사지에 그러니까 수분이 좀 적은데 건조한 곳에 자라는 나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나이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이테가 수분이 이렇게 많은 데서는 거의 이렇게 좀 날씨가 가물어도 큰 영향을 안 받고 나이테 팩이 이렇게 고르게 있습니다만은 좀 경사지에 좀 조건이 안 좋은 데 자라는 나무는 아주 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많이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일 때는 나이테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나이테 폭이 이렇게 좁아집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이테 폭의 변동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정도가 지금 우리가 나무 나이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정보이고 그 속에 저기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변화 같은 거는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럼 이게 왜 제가 이런 소개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우리 그러니까 역사 고고학하고 이게 관련이 됩니다. 자, 이 연륜연대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는데 이거는 나이테 아까 그 변동을 구명을 해서 뭔가 어떤 그런 그 연대를 추정하는 이런 기술을 갖는 겁니다. 예, 그 이제 여기 그림만 보시면은 대체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000년 현재 살아있는 2000년대 현재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이테 폭의 변동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. 예, 그 다음에 또 우리 문화유적지를 이런 건물을 수리할 때 나온 목재를 가지고 나이테 조사를 해봤더니만 요만큼이 일치가 됩니다. 그러면 요 연대다. 예, 예를 들어서 1500년대에 자란 나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쭉 이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제가 나타낸 2500년인데 2500년 전까지의 나이테 폭의 변동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유적지에서 나무가 한 토막 나왔는데 이 유적지에 연대를 알 수 없다 할 때 그 나무 토막의 나이테를 분석을 해서 이 먼저 만들어 놓은 그래프에다 갖다 맞추면은 나이테 그러니까 그 유적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연륜연대학입니다. 옥질문화재 이제 우리 유물로 있는 목질문화재하고
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 기록에 있는 나무 이렇게 이제 요걸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기록문화재, 목관재, 건축재, 선박재 이렇게 나눠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기록문화재라고 하면은 목관하고 우리가 팔만대장경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문자를 발명하고 그 문자에 의한 지식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예, 근데 맨 처음에 글씨를 쓰는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료가 대단히 마땅치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무슨 뭐 바위에 쓰다가 뭐 비단에 쓰다가 뭐 별별 동물 가죽에 쓰다가 별걸 다 했죠. 그런데 이제 그 글씨를 쓸 수 있는 한 재료로서 나무 껍질,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려나무 같은 건 잎이 두껍고 이러니까 나무 잎 이런 것들한테 글자를 쓰다가 죽간과 목간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요 죽간 목간은 대체로 세로가 20 내지 30cm, 20 내지 25cm, 뭐 약 30cm 더 갑니다. 그 다음, 너비가 1, 3cm의 이런 얇은 대나무판 혹은 나무판입니다. 그죠? 예, 이거를, 우리가 대나무로 만들면은 죽간, 또, 나무로 만들면 목간, 이렇게 말합니다. 이런 기록문화재로서는 이 팔만대장경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랑을 하고도 남습니다. 그만큼 이거는 대단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런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팔만대장경판은 고종 때 16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제작을 한 건데 목판이 81,258장의 나무판입니다. 경판이라고 말하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68cm짜리하고 78cm짜리, 그 다음 나비가 24cm. 대체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 자판의 1.5배 정도, 이런 크기의 경판입니다. 그 요거 두께는 3cm 전후, 평균 약 3.5kg. 네. 그래서 요거는 글자가 앞뒤로 다 새겨져가 약 640여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. 한 장에. 예. 그래서 총 글자 수는 5,200만 자입니다. 그럼 이 글자 수는 조선왕조 실록 5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선왕조 실록의 글자 수하고 거의 근사치로 값이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단한 작업이었겠죠. 예. 이게 이제 팔만대장경판의 한 장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이렇게 천천히 쌓아두면은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약 3,4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길이로 이어두면 150m. 무게로 따지면은 280톤입니다. 예, 이거를 4톤 트럭에 싣는다면 70대 분량이니까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하던 그 당시에 이건 대단한 양입니다. 그죠? 예, 그러니까 그 속에 경의 내용이라든가 글자를 새긴 거는 제외하고 우선 외형적인 이런 모양새만 봐서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나무 선생이니까 또 나무 이야기를 빠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나? 예.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경판 같은 거를 새길 때는, 나무가, 그게,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새기기 쉽고, 또 오래 가고, 충분한 양이 있어야 하고, 또 베어서 가져오기가 쉬운 이런 조건이어야 됩니다. 또 적어도 굵기가 1 r 이상이어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
예, 제가, 해인사 8만 대장경판을 직접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이게 92, 3년 정도의 조사를 한 건데, 그게 이제 국보가 돼서, 제가 조사하는 방식은 눈꽃만큼이라도 뭘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가 있어야 되니까요. 그걸 하다 보니까, 한 200여 장 남짓밖에 조사를 못했는데, 그러니까 표본 채집을 아주 그냥, 어떤,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했기 때문에 마치 선거 때 여론조사하는 방식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체 경량은 알 수 있습니다. 그걸 해보니까 해인사 대장경판을 만든 나무는 이 벚나무 종류가 이게 60%가 넘습니다.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배나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이쪽에 사시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그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패하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응급 대치로 이런 나무가 들어갔고 원래 서는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목관제로 또 잠깐 좀 넘겨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관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네. 조선왕조 임금님들의 우리가 서울 근교에 여기 왕릉이 많습니다. 그죠? 거기에 있는 임금님의 시신을 감사하는 관제는 전부 소나무입니다. 100% 소나무입니다. 그런데 조선왕조의 임금님들이 전부 소나무로 서시게 된 이유는 소나무가 제일 좋아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저는. 조선왕조 들면서는 우리 산에 쓸만한 나무가 소나무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.